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경우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일 경우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하는 방향이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원형 도선의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입니다. 이제 반대로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전류가 시계 방향이라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 있는데 도선의 모양이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 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평면이 균일한 자기장 하에 있을 경우에 자기선 속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 B가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요 A가 뭐냐면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면적, 그리고 C다가 뭐냐면 면벡터와 자기선 사이 각입니다.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 속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선 내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 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자기선 속이 변하는 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기장의 크기가 변해서 자기선 속이 변할 수도 있고,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면적이 변해서 자기선 속이 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크기도 변하지 않고 면적도 변하지 않는데 요 C다가 변함으로 해서 자기선 속이 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경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형 금속 고리가 있고 자석이 있는데 자석의 N극이 이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이 면에 대한 자기 선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선속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을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 선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석을 이렇게 가만히 잡고만 있으면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3개죠. 자석을 잡고 있으면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석을 잡고 원형 금속 고리 쪽으로 접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금속 고리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겠죠. 자석을 원형 금속 고리 쪽으로 접근시키는 과정상의 한순간입니다.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시키는 과정상의 한순간을 보게 되니까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그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이제 5개로 변했습니다. 이 말은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유도 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게끔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자석을 접근시킴으로 해서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이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려면 원형 금속 도선에 전류가 흘러서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놓았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석을 원형 금속 고리로부터 멀리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의 N거 처음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 자기력선이 5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석을 잡고 원형 금속 고리로부터 자석을 떼내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금속 고리에 대한 자기장 세기가 바뀌겠죠. 이렇게 멀리 하는 과정상의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5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력선 3개가 원형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을 지나가게 되죠. 자기선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감소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방해하려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놨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면적이 변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의 기온이란 자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X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X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런데 모든 방향에서 힘을 가해서 원형 도선의 반지름을 줄이겠습니다.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줄어들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원형 도선이 포함하는 면의 면적이 바뀌게 되죠.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상의 한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X의 개수가 6개였는데 이제는 2개로 변했습니다.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 유도 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게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X의 개수가 6개에서 2개로 변화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려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넣어왔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유도 전류 C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제 방향이 변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포함한 이 면에 대해서 자기력선이 5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뺑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시키고 있는 과정상의 한순간입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을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자기장의 크기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속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의 면적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회전시키게 되면 자기선속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금속 도선이 포함한 면에 대해서 자기력선이 5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회전시키고 있는 과정상에 이 순간에는 이 자기력선과 이 자기력선은 더 이상 금속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을 지나가지 않죠. 3개만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금속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이 변화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금속 도선을 회전시킴으로 해서 감소하는 변화가 생겼죠. 유도 전류는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게끔 흐릅니다. 그럼 방해하려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면 될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놨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싸지냐면 이렇게 감싸지게 될 겁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